여기서 구매 플랫폼 영역 점검 간단 검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간단 검사를 누르시고요. 자, 들어오시면 일단은 상세 페이지. 자, 상세 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데, 내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되면 4점, 그렇지 않다면 보통이라면 3점, 좀 부족하다면 2점, 1점으로 내려가는데요. 상세 페이지 부분은 아래쪽에 가면 27번부터인가가 상세 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려오다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간단 검사 모드여서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 점검하는 항목만 있진 않네요. 자, 어쨌든 간단 검사 버전에서는 그냥 상세 페이지 점검 요 정도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기 점검. 자, 구매 후기가 최소 300개 이상 누적되어 있다면 5점, 200개 이상이면 4점, 100개 이상이면 3점, 50개 이상이면 2점, 20개 이상이면 1점 정도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걸 체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조금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1, 2년 이상은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 구성은 돼 있어야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 후기가 많지는 않지만 뭐 요 정도 있다라고 치면 3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구매 후기가 있는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직접 포토 구매 후기라고 그러죠. 포토 구매 후기, 직접 구매를 하시고 자신의 제품을 포토 이미지와 함께 찍어서 구매 후기를 올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순수하게 올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순수하게 잘 안 올리니까 많은 쇼핑몰 업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비주얼 구매 후기라는 포토 구매 후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런 포토 구매 후기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잘 돼 있다고 한다면 4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수로 좀 나누고 있고요. 별로 없다, 20개 이하고 뭐 하나도 없다 그러면 1점, 2점 이런 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레이아웃 점검. 홈페이지 레이아웃은요, 이거는 좀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누가 봐도 딱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 구성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편일수록 5점, 4점으로 가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보통 홈페이지나 쇼핑몰의 레이아웃에서는 3번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페이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홈페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어떤 홈페이지들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런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및 콘텐츠 점검. 자, 콘텐츠는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뭐 Q&A 콘텐츠도 되지만 쇼핑몰 제품 콘텐츠가 아닌 관련된 영상이나 어떤 이미지 자료나 아니면 뭐 포토 구매 후기도 하나의 이제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칼럼이나 어떤 블로그성 그런 콘텐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자들한테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그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럴수록 1점으로 가는 거고, 많이 잘 구비가 되어 있을수록 5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S 문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작동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고객이 접근해서 이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 있을수록 높은 점수고요. 잘 안 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별도의 이벤트 페이지가 있고 메인의 이벤트 정보가 잘 배치되어 있다면 5점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 메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벤트 메뉴가 별도로 있고 사이트에 그 다음에 메인의 이벤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부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메인에도 그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잘 돼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수록 낮은 점수로 가시면 돼요. 자, 저는 이벤트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1점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결제 모듈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제의 단계에서는 뭐 장바구니 담기도 있고 지금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한 번에 끝나지를 않죠. 조금 몇 번의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에서 뭔가 오류 같은 게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런 게 작동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높은 점수고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낮은 점수를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콜 투 액션 버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담 문의, 홈페이지, 1대1 카톡 문의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을 콜 투 액션 버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콜 투 액션 버튼이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들이 손쉽게 저런 버튼을 누르고 문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면 5점, 4점, 그 다음에 보통이면 3점, 좀 불편하게 돼 있다 아니면 아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수록 1점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품 이미지 품질.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 버전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관련돼서 모든 항목을 이렇게 표현해 놓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이제 제품 이미지 품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이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럴수록 높은 점수고요. 이거는 그렇게 사진이 뭐 고퀄리티가 아니다. 그러면 2점, 1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스펙이나 사양. 제품의 어떤 고유 스펙이나 재원,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사양 같은 거를 잘 표시해 놓고 있을 때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성분 혹은 전성분,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니까 해당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화장품이나 이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성분과 민감한 업종일 경우에는 성분을 따져봤더니 한 4점 어느 정도 표시가 잘 돼 있더라. 그러면 4점. 전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면 1.2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주요 기능 설명이라는 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잘 돼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잘 돼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강점이나 차별점. 아무래도 이제 상세 페이지 영역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큰 루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강점이나 차별점을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해야죠. 자, 그런 부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잘 적용이 돼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2점, 1점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비주얼 구매 후기. 자, 저는 이런 걸 중간중간에 뭐 그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걸 조금 낮은 점수를 줘볼게요. 왜 이걸 이제 중간중간에 낮은 점수를 주냐면 나중에 이제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품의 비주얼 구매 후기, 이건 아까도 했었죠. 근데 상세 페이지 속에도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비주얼 구매 후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자, 여기 네이버에서 P-31이라는 자, 이런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자, P-31 스니커즈 공식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니커즈 한 종류인데 굽이 높고 낮고 뭐 이 차이인데 지금 신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스타그램의 후기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비주얼 구매 후기가 얼마나 많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냐. 이것도 지금 상세 페이지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굳이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 이렇게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 비주얼 구매 후기 콘텐츠를 많이 배치함으로써 신뢰도와 어떤 다양한 브랜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5점, 4점. 근데 부족하면 1점, 2점.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언론 미디어 보도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잘, 그 뉴스 영역에 뿌려져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내 브랜드명을 이렇게, 이게 만약에 브랜드명이다 검색을 했다면, 뉴스 영역으로 가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뉴스 영역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기사화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사의 AS 센터 소개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돼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돼 있는 사례를 하나 보시면, 자, 제품 하나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제품의 비주얼 구매 후기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S 센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AS 센터가 있어서 AS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안심과 어떤 신뢰 보증의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게 상세 페이지에 잘 있다면 5점, 4점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수록 2점, 1점으로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본사의 CS 센터 소개라는 건 뭐냐면, 이런 CS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CS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이 CS 센터에서 사람들이 CS 센터가 있다라는 걸 고객들이 보고 어떤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돼 있으면 점수를 많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SR 활동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 기업이 어떤 뭐 봉사활동이나 어떤 사회 공익적인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어느 정도 콘텐츠화 시켜서 잘 어필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는 상세 페이지니까 상세 페이지 영역에서도 잘 어필하고 있을 때 점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잘 되고 있으면 4점, 그렇지 않다면 2점을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 혹은 결핍 욕구.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어필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능 같은 게 잘 설명이 돼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수록 2점, 1점, 2점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뭐 Q&A나 FAQ 혹은 FNA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객들이 미리 이제 예상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미리 상세 페이지에서 Q&A나 FAQ 식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세팅을 해 놓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서나 사용 방법 같은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수록 낮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쿠폰이나 나에게 직접적인 할인 혜택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잘 지금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5점 4점이고 그렇지 않다면 2점 1점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 검사만 해도 여기 구매 플랫폼 영역, 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나 홈페이지가 되죠. 구매 플랫폼 영역이 이렇게 점수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총 간단 검사만 해도 지금 24가지 항목이 있네요. 자, 자가진단 결과 보기를 또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점수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3% 정도로 바뀌었죠. 아까랑은 또 점수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영역이 지금 검색 마케팅 영역인데 이제 37밖에 안 돼 있죠. 자, 이걸 보시면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구매 플랫폼 영역 점검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검색 엔진 마케팅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